석간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신문이고, 당시에 칼라로 처음으로 나와서 65년도에 벌써 이렇게 칼라로 이런 신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알지만 65년 지금 한 50년 전인데 이런 식으로 60년 전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문선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당시를 활판으로 이렇게 글자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공보 오늘로 종간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신화일보 독자여 안녕 언론은 영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감성적이라고 계엄사령부에서 이걸 바꾸라 그랬던 거예요. 빼내라. 그래서 공보 오늘로 종간 15년간 성원의 감사로 바꿔가지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도 다 검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신문을 잃어가지고 모든 기자들이 다들 나와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조그만 액자에 화병을 그리고 해바라기를 담아놨구나. 검붉은 탁자에 은은한 빛은 언제까지나 남아있겠지. 그린이는 떠났어도 너는 아직 비어있구나. 네 앞에서 땀 흘리던 그 사람을 알고 있겠지. 그해 정동길 가을이 저갈 무렵, 국보위는 궤도에 오른 듯 새로운 공화정을 준비하고 괴벨스를 따라한 그는 언론 통폐합을 통보했다. 고작 8면밖에 못 내게 제한된 언론인데 그마저도 불안했던지 수십 개 지방 언론사와 경제지들이 폐간을 명받았고 7개뿐이던 중앙일간지마저도 하나를 찍어 종간을 준비하라 했다. 40년이 지나 그 겨울 입구의 정동길. 마지막 출근을 해서 기사를 쓰고 그 시리즈를 갖고 지난 1년의 일상처럼 그렇게 시청 검열단 보안사 장교를 만나고 돌아오던 기자들. 새 윤정기의 교체를 준비하던 헌 윤정기가 마지막으로 찍어놓은 종간호. 몇 안 되는 편집국 사후 전원이 좁은 사후 계단에 서서 임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장 사장은 모진 풍상을 이겨낸 15년 야생초라 적었다. 그리고 지난 초봄이었던가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이 도하의 신문방송 사장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을 때 이 장군의 유능한 참모 한 분이 국가가 위험할 때의 신문의 역할에 대하여 나에게 소견을 묻는 것이었다. 나는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한 이 참모에게 서슴없이 말해주었다. 우리는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신문 한 장 더 팔려고 잘못된 신문 보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알려준 일이 있다. 는 글. 노 기자가 적은 이 마지막 기사는 은희로 쓴 덕에 언론 검열단의 검열도 통과해서 온갖 거짓뿐이던 그날의 신문 기사들 속에서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통보의 분위기와 그에 맞선 한 언론 사주의 모습을
그날 지면에 바로 남겨서 이렇게 읽게 해준다. (5.18) 민중항쟁 17주년 추념식 남행열차란 제목의 공연. 두 명의 배우와 허수아비 인형들로 표현됐던 그 시간을 따로 뽑아내서 그날 아닌 날에도에 같이 했던 다른 두 배우의 공연 현장음을 합쳐서 1980년 그해 조금은 달랐던 중앙언론 편집국 문화부 얘기를 도청 앞 추모의 새벽 공간에 위로처럼 사제로 놓습니다. 그의 정동길, 이름 없는 공연 5월 연작 107번째 작품입니다. 한밤이면 지쳐서 떠가신 님 생각하며 장탄식의 달을 보다 공이 트면 몰래 돈다 뱅구르르 뱅구르르 님 그리며 몰래 돈다 님과 함께 부린 목화 다리 참네 다리 참네 어절시고 절시고 안쓰럽게 열매 열어 눈부시게 피었는데 쓸쓸한 맘 따라뒀네 섬섬스러운 손님 그리는 가정한 손 님은 어딜 가셨는가 바람결에 흔들리며 님의 얼굴 웃고 있네 돌아가신 님 그리워서 몰래 돈다 몰래 돈다 동지 섣달 운동설한 눈 밟으며 떠가신 님 노을 지고 세월 가네 어이 하마 떠가신 님 그리워 쓰린 마음 어이 내 눈에도 팽구르르 님 그리워 팽구르르 님 그리며 눈물 돈다 내 눈에도 팽구르르 님 그리워 팽구르르 님 그리며 눈물 돈다 갈 길 멀다 시간구 구름처럼 머물다 가고 JTBC 뉴스룸 5.18 당시 언론 검열 꼭지에서 잠깐 스치는 당시 언론 검열에 잘린 기사의 검열 원본 중에 희아래 소리 관련 기사 검열 사례가 흐르더라. 잠시 후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최초 공개 5.18 기록과 검열편에 다시 나온다는데 그때 시청 언론 검열단에서 피투성이가 된 시리즈 조각 그게 39년간 보관되어 있었다니
아마도 그때 가해자였던 보안사나 국보위 관련자들이 세월 지나 양심인 양 내놓고 팔아먹는 자료겠지. 엊그제 27일 새벽 비 내리는 도청 앞 공연에서 그의 5월 27일 썼던 기사의 얘기를 공연에 담았었는데 아까 JTBC 뉴스룸에서 나온 함석헌 그 기사. CR의 소리 10주년 특집호를 받아들고 인터뷰 의뢰를 했다. 가택 연금 중이던 함석헌 선생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인편에 필답 인터뷰를 해서 취재를 마쳤다. CR의 소리를 창간하고 10년을 이어온 마음을 받아 적은 인터뷰 기사였다. 검열에 잘릴 것을 감안해서 200자 원고지 15장 이상을 적었다. 일간지문하면 기사로선 감당 못할 긴 분량의 기사였고 예상대로 70% 이상이 삭제당했다. 창간인이며 편집자인 함석헌이란 이름, 필진에 나오는 김대중 등의 민주인사 이름이 다 삭제됐고 꺽쇠 안에 인용한 그분들의 말씀들도 모두 삭제됐다. 인쇄를 바로 앞두고 온통 붉게 색칠해진 스리지를 갖고 검열단에서 돌아왔다. 부장은 다른 기사로 대체하자고 했지만 조그맣게 관련 사진으로 구운 책표지 사진 동판이 삭제되지 않은 사실에 착안 그 표지 사진을 삭제로 비워진 여백에 키워서 채우자고 했다. 데스크도 합의. 그렇게 줄거리도 잘 통하지 않게 삭제되고 남은 기사 조각과 표지 사진을 편집해서 연판을 굽고 윤정기에 돌렸다. 그리고 발간된 신문을 보고 환호했다. CR의 소리 책표지는 제호 아래 그 호의 필진과 제목 목차만으로 표지를 구성했는데 창간 10주년 후에 실린 필진의 이름과 그들이 쓴 원고의 제목들이 그 자체로 그날 그 시대에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으니까. 방송에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적힌 취재기자의 이름도 보일지 모르겠다. 문득 새롭다. 그리고 그립다. 그 조그맣고 초라했던 모험들이. 1년이 지나 그의 정동길 준비하며 신문으로 발행된 그 기사를 받아본다. 그 열흘간의 항쟁이 처절한 슬픔으로 마무리된 며칠 후 5월 31일자 세상이 다시 평온화됐다고 적어가던 언론들 속에서 삭제되어 오히려 더 선명해진 모습으로 창간 10주년 맞는 CR의 소리 민주발전 민주계몽의 노력이란 제목의 신문 지면 그리고 기사는 용케도 5월 광주 민중들께 드리고 싶었던 함석헌 선생의 말씀 그 마지막 문장을 잃지 않았더라. 결국 CR의 소리는 날 수 있는 날까지 나는 연습만이라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기사를 안 쓰면 신문이 안 나오니? 잡지 오려 붙인 이상한 신문 되잖아. 어쨌든 나는 잡지 베낀 신문은 못 만들어. 그게 아니라니까. 야, 극소수 불순문자가 누구니? 어? 극소수 불순문자잖아. 삼천리 강상 방방곡곡에 풀이 자란다. 천지가 내려진 땅 어디에도 서러운 목숨들이 자라고 있다. 연한 바람에도 부끄러이 숨으며 쓰러지며 살아오더니 오늘은 저 농부의 지게 위에
수북한 풀더미여 쓰러진 반역도 없이 쓰러진 목숨의 덤이여 푸른 풀길이 잘려진 모가지 끌어안고 헝클어져 서러운 목숨 서러워하며 원망도 없이 상여처럼 워이 떠메어져 가느나 달 그늘에 잠긴 빈 마을의 잠 사나이 하나가 지나갔다. 붉게 물들어 발자국 성큼성큼 남겨놓은 채 개는 다시 짖지 않았다. 목이 쉬어 주저대던 외로운 개. 그 뒤로 누님은 말이 없었다. 달이 커다랗게 불끈 솟은 달이 슬슬 마을을 가려주던 저녁. 까맣게 잊고 있었다. 열흘 동안 태업 자세로 기사 한 건 안 쓰고 출퇴근만 하다가 마침내 밤새 기사를 작성하고 써서 아침 출근길 데스크에 제출하고 쓰리지 만들어서 시청 검열단에 다녀온 후 문화면 톡 기사로 박스 사진 넣어서 인정기에 돌린 후 12시 초판을 받아들은 날이 바로 도청 진입 당일인 5월 27일이었다는 것을. 발단은 그랬다. 며칠 전부터 편집국과 사내 그리고 언론 검열단에서 위험비어처럼 나돌던 믿기 싫은 이야기. 계엄사가 7개 일간지를 5만 부씩 사서 중앙지 35만 부를 헬기를 통해서 광주 지역에 삐라처럼 살포할 계획이 있다는 것. 속도 느린 윤전기를 가진 우리 사에선 그에 대비해서 몇 시간 앞당겨 기사를 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간지는 타 신문사에서 미리 인쇄해 와야 한다는 얘기가 오가는 것을 들었다. 고립된 도시, 그래도 이 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처절한 사실을 알고 있으려니 기대하던 시민들 앞에 최후 진압에 앞서서 항복 요구를 받기 위한 문선용 삐라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중앙일간지들을 사용하려는 군부. 그들이 간첩이나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면 그 태극기마저도 모두 지우고 기사나 사진에서 광주 시민이나 시민군이란 이름은 모두 폭도라는 단어로 교체해 인색해 하고 정치 사회면 아닌 경제 문화 체육면 어디에도 광주에 대한 진실은 기사 한 자도 쓰지 못하게 막았던 보안사 장교들의 검열. 사실 그 열흘간은 그들이 삭제할 기사나 단어도 누구 하나 쓰는 이 없어서 오히려 편하게 신문이 만들어졌지. 그런데 그렇게 모두 아무것도 안 씀으로써 그나마 양심을 찾던 기자들의 행동이 결국 외롭게 단절 속에서 항쟁하는 광주 시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릴 좋은 삐라가 된다니.
그렇다면 어떻게라도 그들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리려고 기사를 다시 쓰기로 결심한 그날. 특별한 검열조차 필요 없이 도장 찍어줬던 항쟁의 열흘간 검열단의 문화담당 보안사 장교의 안이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기사의 첫 문장에 속임수를 넣었다. 극소수 몇몇 불순 분자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혼란이라고. 그들이 사용하고 왜곡시킨 그 당시의 가장 큰 거짓말. 광주를 그렇게 왜곡했고 언론이 그걸 받아 그렇게 적었었다. 최소한 기자들은 텔렉스로 타진되어 들어오는 외신과 전송 사진들을 보면서 그것이 신군부 정치 군인들이란 것을 다 알고 있었다. 27일 오전 검열단 보안사 장교 앞에 가져간 스리지. 예상처럼 그 첫 줄 덕분에 검열단은 여러 희곡 작가들의 작품 기절과 대사들이 나오는 그 지루한 기사를 거의 삭제 없이 통과시켰다. 기사는 광주를 고립시킨 그 불안정한 속에서 문화계가 받는 타격도 커서 극계의 불황도 절정에 달았다 하며 계엄영화 5월 18일부터 26일 사이에 중앙무대에서 취소되는 여러 영국 공연장의 얘기를 전개시킨 후 마지막 문장에서 자유의 고귀함과 그 추구 방식, 완전한 자유의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승화된 예술로 표현해내는 무대는 허튼 강요조의 논문보다 몇 배의 설득력을 은연중 안고 있다고 적어 검열단을 통과했다. It's a fool's game, nothing but a fool's game. Standing in the cold rain, feeling like a clown. It ain't right with love to share when you find he doesn't care for you. 그의 정동길을 돌이켜 걸으며 찾아보는 좁은 정문에 세워진 장갑차와 수경 계원군들에게 내준 사옥마당을 통해 출근해서 아무도 모르게 200자 원고지에 세로로 적어가던 취재기사. Love until your arms break, then he lets you down. 그리고 편집국과 미로처럼 만들어진 지하 공장 조판실과 2층 조사부를 오르내리며 스리지 만들어지고 정동길 넘어 시청 검열반을 오가며 마감 후 윤정기 돌려 찍어낸 41년 지나 지금 봐도 부끄럽지 않은 5월의 신문 한 면. 그의 가을 언론 통폐합으로 사라진 어느 언론사 편집국 문화부의 얘기. It's a fool's game. 부장님, 이거 어떡하죠? 왜? 왕창 잘렸어요. 어떤 기사가? 시아의 소리 10주년 기사 있잖아요. 어떡하죠? 부장님, 기사도 완전히 잘렸으니까 사진을 키우죠. 사진을? 네. 부장님, 이 기사는요, 저희 신문만 나오는 특별한 기사란 말이에요. 이거 이번에 안 되겠다. 뭘로 어떻게 치워? 부장님, 딴 기사도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딴 걸로 됐지. 아니 부장님 언제 또 기사 써서 언제 문열 받아요? 부장님 지금 11시 반이에요. 30분 안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죽더라고 어떻게 하자? 사진을요 한 6배 정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6배? 그러면 알맹이가 없는데 사진만 갖고 떼오자고? 아니 창간 10주년이니까 사진 크게 나가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 그러면 우선 이 6배를 확대해서 한번 넣어보자고. 네. 그래 그렇게 하고 네, 고맙습니다. 이 다시는 그냥 이대로 나가고.
예술은 예술이어야 하되 사회와 고통에 대한 한 건너 등불씩 무관심일 수는 없다. 폭력으로 흥한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내가 이 얘기 나오면 간이 꿀만해져가지고 아슬아슬해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좀 제가 편집부에다 말할까요? 시간이요? 편집부죠? 네, 저 문화부 이영표입니다. 저 기사 잘렸거든요. 사진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한 6배 정도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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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군 광주시 전격 진입. 오늘 새벽 시 저녁 완전 장악. 2명 사망, 200여 명 체포. 대형사 발표. 대형사령부는 27일 새벽 대형군이 고립 10일째인 광주시 내 진입, 시내 일원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 군 병력을 광주시 내 투입, 새벽 5시 10분 시내 일원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군이 진입하는 동안 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가격파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대형 당국은 치안이 유지될 때까지 광주 시내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는 다음과 같다. 대형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경주해 왔으며 지난 25일에는 대통령 각하의 현지 특별 강화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멸한 폭도들에 의해 후련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그는 생활고와 온갖 위험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27일 새벽 3시 30분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했다. 군이 진입하는 동안 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폭도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으나 새벽 5시 10분 광주시 일원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간 중 폭도 2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을 체포했다. 시민의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군인이 4명이 부상했다. Pull a string and I'll wink at you. I'm your puppet. I'll do funny things if you want me to. I'm your puppet. I'm yours to have and hold. Darling, you've got full control of the puppet. Pull another string and I kiss your lips. I'm your puppet. Just snap your fingers and I'll turn you some flips. I'm your puppet. Oh, your every wish is my command. All you gotta do is just wiggle your little hand. I'm your puppet. I'm your puppet. I am just a toy, just a funny boy that makes you laugh when you are blue. I'll be warm or cold, do just what I'm told. I'll do anything for you. I'm your puppet. Oh, I'm your puppet. Just pull them little strings and I'll sing you a song. I'm your puppet. I'm your puppet. You can make me do right, or you can make me do wrong. I'm your puppet. I'm your puppet. Treat me good and I'll do anything. I'm just a puppet now and you hold my strings. I'm your puppet. 그의 봄 피어나던 민주화 열기 곁에서 조금씩이나마 언론 자유를 얘기하던 기자협회 간부들도
5월 17일 전국적으로 확대된 계엄령으로 수배되거나 체포됐다. 따라서 이틀 전 발표한 검열 반대 언론 자유 선언도 휴지 조각이 됐다. 정동길 신화별관 편집국 문화부 5월 20일 화요일자 오면은 문학판이고 현역 시인들에게 시 한 편씩을 받아 싣는 신화시단이 나가는 날 80년 신년시를 올렸던 김영범에게 얘기해서 권석찬 시인의 시를 청했다. 정치면이나 사회면이 왜곡하고 숨기는 5월 광주의 현실을 어떻게든 지면에 전하고 싶었고 그 마음이 통해서 칼날 같은 시 한 편이 도착했다. 검열단을 통과하기 위해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시집 발간 붐. 이란 제목의 박스 기사를 톱으로 올리고 다른 몇 개 박스 기사 사이에 사진이나 사파 없이 신화시단을 배치했다. 오전에 시청을 찾아 검열단을 통과하고 윤정기를 돌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러나 서울에서 전국에 눈물처럼 또 한 장의 신문이 배달됐다. 광주 학살의 진실들이 외신을 통해 그저 소문처럼 수군대던 80년 5월 20일 검열을 통과해서 잘리지 않고 중앙일간지 신화일보 오면에 실린 권석찬 시인의 풀짐은 이랬다. 삼천리 강상 방방곡곡에 풀이 자란다. 천지가 내려진 땅 어디에도 서러운 목숨들이 자라고 있다. 연한 바람에도 부끄러이 숨으며 쓰러지며 살아오더니 오늘은 저 농부의 지게 위에 수북한 풀더미여 쓰러진 반역도 없이 쓰러진 목숨의 덤이여 푸른 풀길이 잘려진 모가지 끌어안고 헝클어져 서러운 목숨 서러워하며 원망도 없이 상여처럼 워이 떠매어져 가느나 We skip the light fandango, turns cartwheels across the floor. I was feeling kind of seasick. The crowd called out for more. The room was humming harder as the ceiling flew away. 1980년 그때 사진 하나 기사 한자 시청 언론 검열단을 통과해야만 기사는 신문에 실릴 수 있었어. 단 한자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지. 세상은 뒤바뀌고 있다 했어. 사람들은 서울의 봄을 기로하고 잘 보이지 않는 폭력 집단의 손길 안에서 죄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야. 우린 편집국에서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 말하지 못했어. 그날도 우린 엉뚱한 기사로 잘 짜여진 신문을 발행했고 뒤에서 쓰지 못한 얘기로 나라 걱정만 조금 했던 거야. 그게 고작 지성인이며 언론인이었어. 비굴한 인간들. 선배들은 굴절되면 너만 손해라고 얘기했지. 잘 견디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증언하라는 식의 충고가 고작이었어. 현실에 타협하다 기회를 보아 그들이 힘을 잃으면 튀어나와서 그들의 악랄함을 고발하고 나도 피해자였노라 얘기하는 것이 언론의 속성인가? 광주가 피치성이가 되었을 때 우린 고작 기사 안 쓰기나 출근 투쟁 등으로 양심적 언론인의 체면을 유지하려 했어. 하지만 보다시피 우리가 쓰지 않아도 데스크는 열심히 통신사 잡지 오려서 신문을 만들어냈어. 정말 쓸데없는 기사들만이 모여서 지면을 채우고 정작 우리가 알려야 할 것은 아무것도 신문에 나오지 않았어. 그래도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결하거나 분신하는 기자나 언론인은 없었어. 기사를 안 쓴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결국 해야 할 것은 언론 검열단의 눈속임을 해서라도 무언가를 은유로라도 알려야 옳은 것이 아닌가?
암호놀이가 시작됐어. 자, 이제 시청 검열단에 출근하는 저 바보 보안사 소희와 나의 암호놀이를 시작하자. 너의 철두철미한 독재 수어적인 선입관을 이용하여 나는 지면의 세상을 알릴 수 있다. 네가 생각하는 단어와 나의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진실을 뒤바꿔 전달해낼 수도 있다. 나는 다시 적극적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 하지만 기사는 이제 의미로 쓰여져서 우선 검열단의 보안사 장교를 속이고 다시 데스크의 무미건조한 두려움을 속이고 숨은 암호를 찾아 읽을 수 있는 독자를 향해 쓰여지기 시작했어. 그게 최선이었어. 하지만 아무것도 막지도 바꾸지도 못했어. 고작 그게 전부였어. 그게 최선이었을까? 조사부죠? 부장님, 저 문화부 이현경이에요. 예, 사진 잘 받았어요. 근데 저희 장석원 이벤트 사진이요. 이거 말고 딴 걸로 갔으면 해서요. 예? 아, 저기 공연 사진 중에요. 두 배우가 밧줄에 묶여있는 장면 있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뒷모습인데 두 손이 밧줄에 묶여서 온몸이 다 감겨있고요. 예, 서로 풀어주는 장면이요. 그걸로 썼으면 좋겠어요. 네? 검열단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조 부장님, 그때 잘리면 그때 가서 다른 걸로 바꾸죠, 뭐. 예? 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5분 후에 갈게요. 조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현경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미리 겁먹을 필요 있나요, 뭐. 부장님 그렇게 걱정하셨던 무덤없는 주검기사 있잖아요. 그것도 뭐 살았잖아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지. 아, 저는 사실 그 대머리 문어 부분 너무 과격하다 생각했는데 물에 데쳐서 죽는 부분까지 살았잖아요. 아, 그거 문어 나온 거? 방창순 부장은 11월에 들어서자 기자들에게 각자의 담당 분야의 올해를 정리하는 기사를 준비하라 했다. 아듀 80이라는 오면토 박스 기사물로 한 달 먼저 취재하고 적은 아듀 80. 그 어느 면에도 적지 못하던 이별. 방 부장 덕에 우린 문화면에서 마지막 일주일간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미술, 출판계의 한 해 결산을 핑계로 부질없는 이별을 준비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그의 정동길 서울 공연에서 보고 싶어서 어렵게 구입한 두 권의 시집. 김명수 시인, 권석창 시인, 그의 기자와 시인으로 몇 차례 만났던 분들, 40년 지나 지금 그 퇴직 기자가 쓰고 공연하는 작품에 자신이 그의 5월 정동길 찾아 기고하고 인터뷰에서 신문 지면에 실렸던 사실 기억하고 계실까? 공연은 41년이란 시간 후에 정동길로 다가가서 그 시간을 돌이켜보며 그날로부터 이어온 양심과 정의 그리고 도리에 대한 화두의 상킴입니다. 공연의 공간은 80년 그의 정동길,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옛 언론사 건물과 40년 지나며 변화된 길목. 그 길에 다시 서고 걸으며 40년 전 사람들의 모습을 환시하고 접하며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금 직시하는 각고 다른 사람들의 상념. (41년이) 지난 5월 연작 101번째 작품을 준비하면서 꺼내보고 내심 놀랐다. 1980년 5월의 그 열흘간, 그때 7개 중앙지 중 한 신문 문화면엔 5월 광주를 어떻게든 알리고 동참하고 싶었던 몇몇 연극인들의 현장과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라도 함께하려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
검열단을 통과해서 활자화시킨 신문 기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1980년) 5월의 역사 속에 마치 가짜 기사처럼 남겨진 7번째 종합지 문화면 기사들. 그의 정동길을 돌이켜 걸으며 찾아보는 좁은 정문에 세워진 장갑차와 수경 계원군들에게 내준 사옥마당을 통해 출근해서 아무도 모르게 200자 원고지에 세로로 적어가던 취재기사. 그리고 편집국과 미로처럼 만들어진 지하공장 두판실과 2층 조사부를 오르내리며 스리지 만들어지고 정동길 넘어 시청 검열반을 오가며 마감 후 윤정기 돌려 찍어낸 41년 지난 지금 봐도 부끄럽지 않은 5월의 신문 한 면. 그의 가을 언론 통폐합으로 사라진 어느 언론사 편집국 문화부의 얘기. 가볍게 반장고 춤을 추고 있었어. 무대를 가로질러 카트윌 기술도 보여주면서 대멀미를 하는 것 같았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러대며 계속하라는데 실내는 더 큰 환호로 가득 찼어. 마치 천정이 떠나갈 듯 했지. 우리가 술을 더 청했고 웨이터가 술을 등반에 받쳐왔어. 하지만 그건 이미 너무 늦으니. 밀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녀의 얼굴이 처음엔 유령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새하얗고 창백한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그녀 말로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다 했지만 진실은 그대로 보일 뿐이라 했지만 나는 그저 카드 게임에만 빠져 있었어. 그를 속세로 떠나는 16 성녀 중 하나처럼 놔두고 싶진 않았어. 나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감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지. 너무 늦은 일이었어.
밀러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녀의 얼굴이 처음엔 유령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점점 더 창백하게 변해갔지. 외로울 때면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잊을 수 없는 옛날을 찾아 나 이렇게 불빛 속을 헤맨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몰래 발길이 멈추는 것은 지울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가슴에 남겨둔 까닭이겠죠.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외로울